네,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대구역의 임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을 다녀오기 위해서 동대구역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구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올해 입주 예정인 이 청라힐스 자이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까 참 궁금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 결과가 이제 너무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월 달부터 입주 예정이었었는데 22년도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23년도에는 거래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입지의 대장급 아파트가 적정한 가격이라면 충분히 거래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로 동대구의 화성파크 드림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가 참 궁금한 상황이 되었는데, 오늘 한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장 같은 경우에는 동대구의 화성파크 드림을 한 바퀴 두르는 형식으로 걸어 다닐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말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대구역에서 내리다 보면은 왼쪽에 상징성이 아주 큰 이안 센트럴 D가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알록달록한 건물 두 동이 보이는데, 이안 센트럴 D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뻥 뚫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신암동 일대에서는 대장급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록달록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받기 위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안 센트럴 D가 기존의 대장급으로서 또 사람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건물인데, 그 바로 옆에 조금 더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동대구 화성파크 드림이 이번 6월 달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보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청라힐스 자이의 연속성을 좀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임장을 다녀오게 되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이 두 아파트, 이안 센트럴 D와 화성파크 드림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상가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층수 같은 것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안 센트럴 D는 이 로드 상가를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자, 그런데 화성파크 드림은 이 유동인구가 꽤 많을 거다라고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상가가 1층 정도 규모로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화 설계는 따로 보이지 않는 걸로 보아서 그냥 무난한 형태를 띠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었고요. 색감을 보았을 때는 조금 짙은 색감이 보인다. 자, 그래서 같은 건설사라면 보통 어떤 시기에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이에서 짓는다라면 서울에서 짓든 혹은 대구에서 짓든 시기만 비슷하다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비슷한 디자인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화성파크 드림도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것들이 이런 짙은 형태를 좀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 최근에 입주를 했던 남구 봉덕동에 봉덕 2차 화성파크 드림을 보면은 색감이 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층수가 더 높기 때문에 봉덕 2차 화성파크 드림이 사실 더 멋져 보이는, 자, 그래서 가까이서 보았을 때는 사실 우리가 큰 하자를 못 느끼긴 하지만은 보통 아파트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은 키가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층 정도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자, 현재 이 구역이 일반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5층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이유는 비행 안전 6구역으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항이 근처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국제공항도 있고 공공항이 근처에 있는 경우라면 고도 제한이란 것을 받게 되는 건데, 비행 6구역이라고 했었을 때 고도 제한은 한 110m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화성파크 드림이 있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55m에서 60m 정도의 해발 고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유 고도가 이제 한 40m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보통 우리가 한 층을 한 3m 정도로 잡았을 때 15층 정도로밖에 올리지 못한다. 자, 그래서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들은 15층 규모로 빼백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를 보고 흔히 닭장 형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인데, 공항이 이전하고
나서 지어졌다라면 사실 제일 좋았겠지만은 이게 뭐 다 돈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시기를 더 기다리지 못하고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안 센트럴 D가 있었는데 이안 센트럴 D 밑쪽에는 현재 3정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거래된 내역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 이 모양이 지금 다 거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 바로 3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름은 신암동 3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라는 것으로 23층 규모로 9개 동 850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2년도 말쯤에 분양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었었는데 그 사이에 워낙 심리가 안 좋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대구시장에서 분양을 아예 싹 막아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후분양 형태를 띠지 않을까 예상이 되곤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신암동 일대가 곳곳에서 채워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동대구역 하선파크 드림의 결과물이 좋게 되면 신암 3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도 그 열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지금 이제 바로 앞에 보이는 파티마 병원이 있죠. 이 동대구역 신암 화성파크 드림을 선택했었을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동대구역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이 가깝다라는 점, 그리고 파티마 병원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거주 인프라들은 뭐 충분히 좋은 거 아니냐, 특히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어디든 가깝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통에 있어서는 나름 요지가 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티마 병원이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호재가 하나 있는데 바로 X코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 X코선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하나 나오게 되었어요. 노선명을 4호선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철도 4호선이라고 좀 불러야 될 것 같고요. 이 노선도가 최근에 조금 더 공식화 되었었는데, 자, 요 노선도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기존의 종점들하고 그리고 환승역 정도가 확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성구민운동장역, 범어역, 그리고 동대구역, 마지막 이시아폴리스역 정도만 확정적이다. 그리고 뭐 사실 엑스코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엑스코역도 조금은 거의 확정적이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존의 MBC 내거리역이라고 하는 벤처밸리 내거리역이 또 예상대로 좀 들어오게 되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파티마 병원역도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가 되었던 것은 공고내거리역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런 역을 선정하는 것은 결국 경제성의 원칙이다 보니까 확률이 좀 낮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예상외로 공고내거리역이 추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대 분목역이 왜 위치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느냐, 그리고 엑스코역도 왜 위치가 이렇냐, 이런 말들이 많아서 공청회를 통해서 좀 변화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대 분목역과 엑스코선역이 조금 더 위쪽으로 옮겨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경대교역과 복현 오거리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금호 워터폴리스 역도 이제 생길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대구 4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1, 2, 3호선이 다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기존에 이 교통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MBC 내거리라든지 아니면은 복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이시아폴리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금 더 변경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대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이제는 높아졌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엑소코선은 2020년 12월에 발표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호재는 미확정인 상태에서 먼저 이 동대구 하선파크 드림 분양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 성적이 참 좋았었습니다. 자, 2020년 7월에 우리가 청약을 할 수 있었었고요. 자, 가격 같은 경우는 84 타입 기준으로 5억대 중반이면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때 이제 주요한 포인트가 광역시에 전매 제한을 하겠다,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던 시점이어서 실제로 9월달부터 그런 전매 제한이 되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모집 공고를 해야지만 미리 팔 수가 있게 되어서 이 7월달만 하더라도 12개인가 그 이상의 단지가 한꺼번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경쟁률과 평균 당첨 가점을 보여주었던 게 이 동대구역 하선파크 드림이었었거든요. 최고 경쟁률만 하더라도 156대 1이 되었었고요.
450명 모집에 거의 4만 명이 청약을 도전했었습니다. 평균 당첨 가점도 거의 60점대가 되었다 보니까 그 당시 얼마나 관심을 많이 모았는가, 요거와 거의 비슷한 성적을 냈던 게 더샵 디어엘로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호가 자체가 사실 상당히 셌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건데, 당시만 하더라도 7억대 밑에 매물은 없었습니다. 다 7억대 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최근 들어서 입주장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거나 혹은 넘어가지 못하는 실거주자들이 이제는 팔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낮은 매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 것들이 결국 충분히 좋은 입지의 낮은 매물이라면 거래가 될 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부터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실거주의 관점에서 많이 바라보실 거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까지와의 접근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초등학교를 한번 보게 되면 정말 코앞에 있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이제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중간에 이제 편의점이 하나 보이고 바로 왼쪽에 이렇게 학교가 있습니다. 살짝 경사로이긴 하지만은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학교 부지가 다소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과 등교를 하면서도 충분히 인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학교 자체는 신식이라기보다는 조금 오래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근처에는 원래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바로 밑에 엘크루라는 것도 현재 지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좀 더 학생 수들이 좀 늘어나는 형태를 취하지 않는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 확인했었을 때 아쉬운 점은 옛날 초등학교의 느낌이다 보니까 아직도 흙바닥이라는 것이 요즘 시기와는 좀 맞지 않은 모양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자, 아무튼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고 하교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편할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가끔씩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큰 거를 못 보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를 한번 떠올려 봤었을 때 청결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친구들이 놀려서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집이 멀더라도 집까지 뛰어갔다 오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자, 그런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았었을 때 이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은 정말 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갑자기 학교를 나오는데 배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빨리 집으로 뛰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번 뛰어보니까 한 1분이면 충분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이제 더 건강하고 팔팔한 어린아이들이 실제로 뛰어간다라면 조금 더 빠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이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위쪽에도 쪽문이 좀 하나 형성될 것이라 예상되고, 이 오른쪽 면에도 지금 큰 문주가 하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화성파크 드림이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유의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직까지 주변에 공급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입주를 당장 하고 있는 동대구 해모로 이스트 웨스트도 있고요. 그리고 곧 입주를 하게 될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6구역까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현재 또 올라오고 있는 것이 2구역이라든지 분양 코앞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구역도 있고, 그리고 신안 보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가 들어온 것이 예정되어 있고, 신안 뉴타운은 그냥 싹 다 변하고 있는 과정이고, 몰려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공급으로 인한 이슈 때문에 전세값이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다, 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좋은 위치는 맞지만은 청라힐스 자이에 비해서는 분명히 안 좋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량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물론 입주장이 되면은 거래량은 어디나 좀 폭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지만은 기간은 항상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 포인트로 그럼 이거 다음이 또 누가 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했으면서 또 하나의 대장급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더샵 디오엘로를 눈여겨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을 보게 되면 현재 또 비슷한 가격에서 형성하고 있는 만큼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 더샵 디오엘로도 우리가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원테이크 방식으로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을 한번 쭉 돌아보게 되었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